안녕하세요, 열정입니다. 며칠 동안 동영상 업로드가 없었죠.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좀 바빠가지고 동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기존의 정비 계획안과 이번에 수정 계획안, 수정 가결된 안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수정된 걸 보면 용적률이 503.2%고 공동주택이 498가구, 임대가 이제 61가구로 최고 49층으로 재건축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의도 수정 아파트는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을 이제 재건축하는 사례로 보시면 돼요. 자, 일반 상업 지역은 어떻게 재건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여기 평형 구성이 24평하고 48평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24평이 현재 호가가 이제 20억에 올라와 있고, 자, 8월하고 9월에 이제 뭐 19억 5천, 18억 5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48평은 30억대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로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여의도 수정 아파트 바로 옆에 브라이튼 여의도가 있습니다. 현재 뭐 31억, 저층은 31억부터 고층은 뭐 37억 5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실거래도 저층은 좀 31억대, 고층은 뭐 38억, 최근에 거래된 게 38억대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정비사업 몽땅 사이트에 보게 되면 뭐 자료 업데이트된 건 없고요.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된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를 재건축하는 거고, 세대수가 이제 329세대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4.3평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3중 일반 주거 지역일 때는 14.3평이면은 많은 편이 아니죠. 좀 적은 편인데 일반 상업지기 때문에 14.3평은 충분히 많은 편이다. 자, 24평의 대지 지분을 보면 7.5평이고요. 48평의 대지 지분이 16.8평이에요. 다만 24평이 대지 지분이 7.5평으로 작은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4.3평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만 보더라도 48평의 세대 수가 이제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정비 계획은 23년 7월 20일에 이제 공람이 됐고요. 정비 구역 면적은 이제 15,537제곱미터, 한 4천 한 700평 이 정도 됩니다. 현황이 329세대고 계획 세대가 이제 466세대로 137세대가 증가한다. 용도 지역은 구역 전체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자,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건폐율은 62하고 용적률이 이제 기준이 400, 허용이 420, 정비 계획 용적률이 477.74%로 돼 있어요. 최고 층수는 이제 49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비 계획안과 이번에 수정 가결된 안을 비교를 해보면 용적률이 477에서 503.2%로 용적률이 올라갔고요. 신축 세대 수가 466세대에서 498세대로 늘었습니다. 자, 임대는 기존에 이제 56세대의 물음표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예, 이 표에 보면은 60 이하가 90세대 이렇게 이제 임대랑 분양을 이제 합쳐놓은 세대가 이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세대 수는 모르고 그냥 수정 가결된 게 12.24%니까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가결된 임대는 61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수를 보면 수정 가결된 게 이제 108세대고 기존에는 이제 81세대였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32.8%로 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수정 가결된 거를 보면 용적률이 올라가고 세대 일반 분양 세대도 증가를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존의 세대수는 이제 329세대고요. 평형 구성을 보면 24평이 84세대, 48평이 240세대. 그러니까 48평이 많으니까 아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많은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48평 같은 경우 이제 8호 초과가 220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종전에 240세대가 이제 48평인데 그러면 한 20세대는 결국 8호 초과를 분양을 못 받고 전용 84를 이제 분양을 받게 된다. 그럼 요거를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요번에 수정 가결된 거에 세부 세대수 내역은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아마 8호 초과 요 세대수를 여기서 지금 466에서 498로 한 32세대 정도 늘었기 때문에 아마 8호 초과가 220세대가 아니고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 계획안 가지고 보면 48평 소유자의 20세대는 이제 84를 이제 분양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이 있다면 요번에 수정 가결된 안을 보시고 8호 초과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특히나 종전에 1층을 가지신 분들은 재수 없으면 84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면적을 보게 되면 전체 구역의 10.88%를 기부 체납을 하게 돼요. 자, 여기가 일반 상업지이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4%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 맥스로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기부 체납한 거 요거 가지고 이제 공식에 넣어 가지고 477.74%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아까도 보셨듯이 용적률이 아까 503%로 늘었기 때문에 순부담 면적은 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추정 비례율은 이제 92.22%로 돼 있습니다. 수입이 1조 680억 원, 지출이 4,154억 원, 종전 자산이 7,076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출 항목을 보게 되면 공사비를 보면 일단 세대당 주차 대수는 1.7대 이상으로 설정을 했고요. 용적률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공사비를 한 850 정도로 하게 되면 순수하게 공사비만 3,46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154억 요거니까 요거에 한 80% 정도가 총 지출의 80% 정도가 공사비여야 되는데 그러면 850은 맞지 않더라. 근데 800 정도 하니까 한 3,200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추 80%가 맞기 때문에 여기 수정 아파트는 평당 공사비를 800만 원으로 총 지출을 추정했을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49층으로 짓잖아요. 근데 49층으로 짓는데 평당 800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한 900 내지 한 950만 원으로 공사비는 올려야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 추정은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24평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에다가 보정률 150%를 곱해서 종전자산을 15억 정도로 추정을 했다. 48평은 23억 8,900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종전자산의 15억 이제 700만 원이고 대지 지분이 7.5평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 한 평당 한 2억 정도로 평가를 했다. 근데 48평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한 평당 1억 4,200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24평 기준으로 48평은 71.1% 정도로 대략 한 29% 정도 대지 지분이 낮게 평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담금을 좀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 분양가는 평당 6,100만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90%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별 이제 부담해야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과 이주비 대출 이자는 이제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평 기준으로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 분양가는 21억 9,600, 약 한 22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한 27평 같은 경우는 16억 2,100,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면 여기 말고 최근에 뭐 압구정이나 기타 다른 데들은 일반 분양가를 뭐 7,500, 8,000 막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평당 8천만 원으로 이제 분양이 가능하다. 그러면 36평 같은 경우 28억 8천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의도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 뭐 저층은 30억 초반, 중층은 30억 고층은 30억 후반 이러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28억대 정도로 올릴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면 5구의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3천, 84가 19억 9천, 120이 23억 9천, 132가 25억 4천이더라. 그래서 24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은 6억 정도를 내야 된다. 그리고 48평 소유자가 이제 다운사이즈로 하는 거죠. 84를 신청하게 되면 2억 1,300을 환급받더라. 그리고 48평이 전용 120을 신청을 하면 1억 8,700을 분담금으로 내야 되고 전용 132를 신청하면 3억 3,700을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자, 공사비는 현재 8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950만 원으로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사비가 이제 800일 때 총 공사비가 3,260억인데 850으로 오르니까 공사비가 3,464억, 대략 200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800에서 850 가는데 200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949층으로 지으면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도 950억에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 다니니까 플러스 400억 해서 총 600억이 이제 공사비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공사비가 600억이 늘어나는 거를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까 일반 분양 수량을 보게 되면 몇 개냐면 108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8개의 일반 분양이 있는데 그러면 분양가를 개당 6억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600, 68, 48이니까 48억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사비 증액된 거와 일반 분양 공사비 증액분을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퉁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6억을 올리게 되면 아까 전용 84 36평이 22억에서 한 28억으로 이렇게 이제 분양가를 올리면 공사비 증액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주비랑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도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3층이 20억에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84를 신청하게 되면 6억이 분담금이 되고 플러스 이주비 이자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대충 뭐 이주비 이자나 재건축 부담금 합쳐서 한 4억 정도 나온다 치면 실제 실매입가는 한 30억 정도. 30억은 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